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륜고에 아직 졸업을 안 해서 재학 중인 이재혁이라고 하고 서울대 의예과 21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고3 생활을 하면서 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전체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한 20분, 30분 정도간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3년간 생활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각각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맞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조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특히 좀 주의 깊게 강의를 들으실 텐데 선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대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그 학종이 일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이 있는데 지규는 각 학교에 그 티켓이라고 하는데 그게 2장이 주어지거든요. 그 2명이 각 학교에서 이제 그 원서를 쓸 수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전교 1, 2등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이게 그 상대적으로 지원자들의 내신 분포도가 굉장히 좀 높죠. 아무래도 일반 전형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좀 팩트들에 의해서 좀 보편적인 오해들이 있어요. 학종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라고 할게요. 제가 서리지균을 냈는데 이 서리지균에 대한 좀 오해, 그 다음에 좀 편견들이 내신이 1극 초반대, 즉 다시 말해 1.0 또는 1.0땡, 1.1땡 하다못해 1.2 정도는 돼야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2 정도는 막 내신이 딸려서 합격을 못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서리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대학의 학과들도 학종으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신의 벽이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해라는 워딩을 드렸잖아요. 이게 오해인 이유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따가 제 내신 등급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거를 들으시면 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개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연구TV를 아실 거예요. 연구TV 되게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죠.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 여기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신 여기 중간에 남성분과 왼쪽에 남성분과 중간에 여성분께서 서울대 의대를 각각 아마 지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왜 떨어졌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떨어졌냐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신이 1.2였는데 보면은 높기만 한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남자분께서는 지균으로 지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신 1.08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내신에서 뒤처져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균이라는 전형은 말이 지균이지 그냥 학종 전형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가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그 수치가 점수화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내신이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리는지는 다시 말하지만 이따가 제 내신을 보여드릴 거고 그럼 뭐가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높은 내신 등급이 아니에요. 현재 교육과정이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내신 등급이 아닙니다. 내신 등급은 워낙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따기도 매우 뭐 어렵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신 등급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뭔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학종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랑 똑같은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율적인 과목 선택, 여러분들은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짜잘한 게 계속 바뀌죠. 막 진로 선택 과목이 생기고 막 뭐가 생기고 뭐가 없어지고. 근데 저희 때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없었거든요. 저희 때는 고3 때 그 과탐2 과목을 하면 그게 다 내신이 1부터 9까지 다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2를 선택하면 그거를 수능 공부하듯이 빡세게 공부해서 1등급을 무조건 땄어야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학생들이 내신 등급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좀 2 하기 좀 그런데 이러면서 1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율적인 과목 선택.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바뀐 거죠. 올해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급 안 내고 성취도 하잖아요. A, B, C로. 그런 게 다 그 교육과정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은 내신 걱정하지 말고 자율적인 과목 선택, 너네들의 학업 역량을 마음껏 펼쳐봐라.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좀 뉘앙스를 캐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제가 내신 등급을 말씀드릴 건데, 요게 제 내신 등급이에요. 학기별로 제 내신 등급인데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2.21을 받았죠. 그 다음에 쭉쭉쭉 조금씩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뭐 결국에 3학년 1학기 때 1.13 저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서리 직윤을 냈다 했잖아요. 그리고 합격했다 했잖아요. 서리 직윤에서 다 1.0, 1.1 이런 애들이 지원을 할 텐데 저런 상승 곡선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내신 등급 그 다음에 상승 곡선 이런 걸로 합격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물론 그 좀 성장 가능성 정도는 이걸로 보여줄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제가 합격한 요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신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1대1 대1을 해보면 학년별로 1.49가 나와요. 여러분 일반고에서 제가 대륜고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일반고인데 일반고에서 1.5 내신 평균을 가지고 서리 직윤을 냈는데 합격한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례가 없죠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례가 없었던 것 뿐이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게 왜 없냐 생각을 좀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해봤는데 1.5로 직윤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고에서 있기 힘들죠 사실. 이게 특목고라던가 자사고는 내신 따기가 아무래도 빡세니까 1.5가 전교 1등인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저희 학교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좀 내신 등급을 받기 힘든 학교였어서 제가 전교 2등이었거든요. 1.4%. 그래서 이 등급으로 직윤을 받는 것도 좀 웃긴 일이고, 심지어 직윤을 받아도 의예과에 안 내겠죠. 하다못해 치대를 내겠지. 공대나 의예과를 잘 안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좀 살짝 개척자의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뿌듯한 것도 있는데 사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사례를 이제 제 말 막 이렇게 들으면서 좀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신이 중요하지 않구나. 물론 몇몇 학교들은 내신이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넘어간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성균관대 의대를 냈거든요. 그 수시 학종 전형으로. 근데 거기서 서울 컷을 당했어요. 1차 컷을 당했는데 거기는 그 학교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 등급을 많이 본대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1.49는 떨어뜨렸나 봐요. 근데 또 그게 일부 학교는 그럴 수 있지만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다수의 학교는 내신 등급보다는 그래도 정성적인 평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청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그 적극적으로 막 그 과목 이수를 막 했다 했잖아요. 심화 과목 이수. 이게 공동교육과정이랑 성인수 교육과정을 제가 그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뭔지는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학종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다 요거 조금씩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를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7과목을 이수를 했거든요. 저기 요렇게 7과목을 이수를 했는데, 과탐 관련 4과목, 수학 2과목, 그 다음에 영어 1과목 이렇게 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도 찾고, 여기 고급 생명과학이랑 고급 물리학은 제가 자기소개서에도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내신 등급이나 이런 거 따기도 바쁠 텐데, 이 학생은 막 시간 내가지고 이런 심화 과목들까지 이수를 추가로 했구나. 이 학생은 되게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 가서도 공부 잘할 친구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거고, 우리한테. 고등학생임에도 대학생이 됐을 때 이런 역량이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 밑에는 무슨 말이냐면, 생투하투 G2랑 생투하투 물2, 제가 생투하투 물2를 했어요. 3학년 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때는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없어가지고 다 등급이 나왔었는데,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2 때 과탐을 2과목 했는데, 그때 화원 생원을 했겠죠. 화원 생원을 하고 저도 그랬는데, 고3 때 이제 과탐을 3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의 살짝 반강제적으로 애들은 다 생원, 화원 했던 애들은 그대로 투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과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지원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구과학원이 그 선택 인원도 많고 좀 과목도 안 빡세고 쉽고 수능 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가지고 지원을 다 했어요. 진짜 수능 안 쳐도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지원을 할 바에 물투를 하자, 물투 해가지고 등급 1등급 안 따고 그냥 뭐 한 3등급 맞아도 물투 하자, 이런 마인드로 물투를 선택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1등급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이 선택이 옳은 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입학사정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지원 1등급 받는 것보다 물투 3등급 받아서 물투 선택하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학업 역량을 보겠다는 거죠. 그냥 그 내신 등급 그 숫자 노름이 아니고, 그냥 너가 이 과목을 이수하려고 이제 어떤 노력을 보였고, 이거를 이수하려는 그 노력을 기울였고, 뭐 이런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을 낼 거면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고3이실 텐데, 예비 고3이거나 지금 현재 고3이실 텐데, 고3이면 이제 제가 막 과목 선택 열심히 해 막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목 선택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공동교육과정 만약에 고3이더라도 할 수 있으면 1학기 때 최대 2개 들을 수 있잖아요. 한 학기에. 그거 2개 최대한 다 채워서, 꽉 채워서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학종으로 대학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자기 내신 평균에 비해서 높은 대학을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이거 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까 맨 처음에 좀 당부 말씀드렸을 때처럼 이게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좀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내신 따기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께는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웬만해서는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할 때도 좀 나중 얘기긴 하지만 1학기가 다 지나고 여름방학 때 이제 막 자소서 쓰시면서 수시 원서 접수, 그때 막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친구들이. 막 얘기는 평소에 많이 했지만 그때 돼서 또 다시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를 내는 게 맞나? 여기는 좀 내 내신으로 내기 좀 그렇겠지? 너무 상향이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기부 퀄리티에 따라서 물론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학종으로 내실 때는 등급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기부 퀄리티로 대학을 지원하세요. 저도 그래서 살짝 깡으로 그냥 그 서울대의대 낸 거잖아요. 근데 뭐 되면 그만이니까, 안 되면 뭐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원서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자기소개서 얘기하냐면 학교 생활 하면서 제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딱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 자기소개서고 다른 하나가 그 공동교육과정 이런 거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신 없는 것보다는 자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좀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써놓은 거. 자기소개서는 합불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살짝 뉘앙스 차이인데 큰 영향을 미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큰 영향을 미칠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소개서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그냥 세특이 중요하다라던가 내신이 중요하다라던가. 근데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생기부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세특은 그 연결고리라는 걸 만들기에 한계점이 너무 커요. 무슨 말이냐면 뭐 생투에 세특을 막 적는데 저는 이거를 뭐 생원 또는 뭐 화원에서 뭐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그 생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연관이 좀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관련 탐구 활동을 진행했고 막 호기심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제한적이고 그런 내용 쓸 바엔 딴 내용 쓰잖아요, 보통. 그런 걸로 바이트 수 막 잡아먹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걸 했고 왜 어떤 의도로 이걸 했고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하시면서 자기소개서 이따가 나중에 쓰셨으면 좋겠고. 그럼 자, 언제부터 쓰는 게 좋을까? 제가 고3 때, 고3 때래. 지금 예비 고3 되는 친구들이 그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내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오면서 막 이런저런 막 질문들을 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제가 지금 조금 막 초안 정도? 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초안 정도는 써보고 있다. 근데 감이 안 잡히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도 물론 해줬는데 어떻게 써라 이 얘기도 해줬는데 이 말을 먼저 했어요. 자기소개서 지금 쓰지 마라.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쓰는 거고 여름방학 때 그때 쓰는 거고 지금은 쓰는 게 아니다. 왜냐면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면 네가 뭘 부족한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본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기보단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소개서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상외로 3학년 1학기 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평소에 막 생원, 화원 이런 거 듣다가 생투도 듣고 화투도 듣고 되게 심화 과목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트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 거리가 굉장히 거기서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쓰지 마시고 지금은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세특 다 뽑고 내신 등급도 다 뽑고 여름방학 때 쓰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뭐 지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살짝 시간 낭비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까? 요거는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제가 자기소개서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형식이랑 제가 어떻게 썼나에 대한 예시를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1번이 여러분들 1500자잖아요. 저는 그때 1, 2번이 따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합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1번이 1000자짜리 1번이 중요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쨌든 간에 1, 2번 합쳐져가지고 1번이 결국 1500자짜리가 됐으니까 1번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을 어떻게 쓰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은 딱 지금 형식을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 형식이 제가 이렇게 썼다라는 형식이 아니라 정형화된 형식이 있어요. 그게 이건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나는 좀 특별해 보이고 싶은데 이렇게 쓰기 싫은데 하실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안전하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점수 받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결국에는 이게 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형식 지키면서 쓰는 게 좀 평가받기에도 좋고 평가받는 입장에서도 쓰기도 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어떻게 쓰냐면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본인의 학교생활 또는 가치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 이걸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를 써요. 이걸 쓴 다음에 이 문장에 부합하는 여러분들이 고1 학년부터 3학년까지 했던 활동들,
좀 빡센 활동들이었으면 2가지 해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3과목에서 4과목. 저는 3과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1500자잖아요. 저는 500자가 적었으니까 1500자면 4가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3, 4가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너무 많아버리면 또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서 한 2가지에서 4가지 말씀을 드리고, 요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질 자세, 그 다음에 생각들, 가지게 된 가치관, 뭐 이런 거를 딱 결론으로 내리면 좋아요. 결론은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시면 좋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럼 감이 좀 더 오실 거예요. 저는 그 첫 번째 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문장, 요걸 썼어요.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던 문장인데, 2015 교육과정의 핵심은 자율적인 과목 선택.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런저런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활용해가지고 심화 과목들 이수하면서 내 학업 역량을 늘려갔다, 요런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문단 딱 띄운 다음에 요 활동들, 생원, 고급 생명과학, 고급 물리학, 여기서 했던 활동들을 막 나열을 했어요. 이게 요렇게 쓰면 좀 분절되어 보이죠. 그냥 세특이에요. 이게 그냥 세특 같은 건데, 자기소개서니까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생원에 신호전달을 배우잖아요. 뉴런에서 정기적인 신호전달, 이걸 배우면서 다른 뭔가 신호전달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어서 GPCR 신호전달이라는 살짝 단백질 인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전달되는, 유전자 발현되는 이런 거를 탐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분자생물학이잖아요, 요런 게. 그래서 분자생물학이 본격적으로 생원에는 잘 안 배우니까 좀 관심을 갖게 돼서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을 통해 고급 생명과학을 이수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분자생물학을 막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내 호기심을 충족시켰고, 그리고 고급 생명과학에 보면은 그 뇌의 그 장기기억 메커니즘을 배우거든요. 막 그 마그네슘 이온이 막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떤 수용체가 막 올라오고 생성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냅스 막 강화 과정을 배우는데, 이제 그걸 배우면서 이런 걸 촉진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으니까 그 뇌 기억 촉진 유전자들이나 기억 억제 유전자들이나 막 이런 걸 막 탐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뇌과학에 관심, 그게 다 뇌 기억 작용이니까, 그래서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근데 고2 때까지는, 이게 고2 때까지인데, 고2 때까지는 생명과학이라던가 화학 정도에 좀 국한돼서 이 뇌과학을 바라봤었는데,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물리학 이수를 선택을 했고, 아까 제가 물투했다 했죠. 물투를 선택해서 물투를 공부하면서 전자기학 단원이랑 요 뇌의 정기적 그 작용을 좀 연결시키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급 물리학을 이수하면 그거를 배우거든요. 그 맥스웰 방정식을 배워요. 맥스웰 방정식 중에 앙페르 법칙이 있는데, 그 앙페르 법칙에서 그 조금씩 막 변환을 하면 EEG랑 MEG 공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뇌의 그 전기작용이랑 자기적인 작용, 요거를 수치화한 그런 공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도해낼 수 있어요. 이거를 고급 물리학을 또 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면서 뭐 이런 탐구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결론을 내죠. 결론은 어떻게 되냐, 직접적으로 학문간 연계를 경험했고 범학문적인 그 사고를 가지는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의료계에 진출한 후에도 나는 전공 분야의 학제성을 인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 이렇게 이쁘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 돼요. 결론도 좀 이쁘게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위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기소개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공부 시간,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한 1학년 때부터 대략 1년 반 정도 동안 2학년 말까지 하루, 그러니까 수업 들어야 되는, 학교 수업 들어야 되는 날, 그런 날 빼고 각 잡고 공부할 수 있는 날 있잖아요. 막 풀자습이라던가 주말 아니면 방학, 요럴 때는 하루 순공 14시간을 넘겼거든요. 항상 살짝 목표치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대충 이 정도 넘겨야 공부한 느낌이 나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내신이 2.2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했었는데 좀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3 때는 그냥 진짜 되게 쉬엄쉬엄 했어요. 막 드라마 같은 것도 평소에 보고 싶은 거 막 보면서 8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쌓여서 1, 2학년 때 노하우가 쌓여서 3학년 때 그렇게 공부 시간 준 거에 비해서 성적이 내리기는커녕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 공부 시간에 대한 막 압박감을 가지지 마시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으셨다면 좀 시간에 대한 압박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데, 대신에 효율이 중요하긴 한데 흉내 냈다가는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3 수험생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유의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요 세 개가 살짝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멘탈 관리 제일 중요하죠. 멘탈이 터지면 이게 공부도 안 되고 자기 페이스 조절이 안 되거든요.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한번 망쳤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나 수특 영어 뭐 한 4회독 했는데 넌 몇 번 했어? 막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묻잖아요. 그러면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죠. 난 한 번밖에 그냥 풀어본 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나도 더 지금 빨리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페이스가 있잖아요. 본인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남들한테 막 휘둘리지 말고 그냥 왜냐면 페이스가 깨지면 급해지고 걱정하게 되고 뭔가 나중에 가서는 지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멘탈 깨지지 말고 자신감 꼭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감도 중요해요. 자신감이 잃어버리면 아까처럼 또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한 번 못 쳤다고 막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뭐 실수했네 이런 마인드로 넘기셨으면 좋겠고, 잘 치면 역시 난 공부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또 자신감 계속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치만 막 너무 놔버리지 말고 그 대신 공부를 하면서 요런 멘탈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이 제 1학년 1학기 등급이고 오른쪽이 3학년 1학기 등급이에요. 저 보면은 제가 아까 2.2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막 비교과가 뭐 한 3, 4등급 떴겠지. 근데 저 보시면 통합사회 4등급에 수학 3등급, 영어, 국어 2등급, 난리도 아니죠. 제가 저랬는데 결국에 서울대 의예과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막 순공 14시간 넘겼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면 성적 오르겠지, 하면 1등 하겠지, 정점 찍겠지,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하면서 나는 성공 예정된 사람이다, 이런 이게 친구가 해준 말인데,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실이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득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꼭 수험생활 잘 견디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